오늘의 주제는 사회초년생 3천만 원 모으기입니다. 일한 지 한 3년 됐는데 모은 돈이 3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럼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 1년에 1천만 원도 저금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아직 시드가 3천만 원이 없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바로 절약과 저축입니다. 요즘은 이 절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우습고 놀림감이 될 수 있는 단어가 된 것 같아요. 일명 티끌모아 티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승처럼 써서는 돈을 모으기가 당연히 힘들겠죠. 특히 사회초년생한테는 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주식에 대단한 재능이 있거나 돈을 많이 번다던가 혹은 금수저라던가 하시는 분들은 절약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절약과 저축은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축은 꼭 적금 같은 걸로 할 필요는 없고요. 안정적인 주식을 구매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적금이라고 한다면 만기까지는 가급적이면 적금만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청약 통장이나 연금 저축 이런 것들도 좋지만 첫 1년은 그냥 안 하고 적금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빨리 통장에 돈이 모이고 만기가 됐을 때 성취감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야 다음이 또 기다려지잖아요. 저금은 월급의 최소 60% 이상은 하세요. 본인의 월급이 만약에 2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70%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럼 60% 정도만 하세요. 월급이 250만 원 이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70% 이상은 하셔야 돼요. 250만 원의 60%는 150만 원, 70%는 175만 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쓰고 남는 돈을 저금하는 게 아니에요. 저금하고 나서 남은 돈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해야 할 스텝입니다. 예시를 볼게요. 월급 250만 원인 사람이 70%인 175만 원을 저금하고 나면 남는 돈은 75만 원입니다. 이 돈을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부모님이랑 함께 산다는 가정이에요. 실비는 하나 있어야겠죠? 20대이신 분들은 가족력이 없는 한 당장은 실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실비는 2만 원 돈이 안 나올 거예요. 용돈은 일단 30만 원 정도로 세팅을 하세요. 점심 식대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 만 원씩 20만 원을 책정하세요. 교통비는 한 달에 12만 원이면 충분하겠죠? 차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64만 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월급이 250만 원이면 차가 있으면 안 되죠. 누가 준 거면 몰라도. 그러면 여기까지 64만 원이고요. 핸드폰비는 5만 원 이상 나오고 있다면 본인이 지금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5만 원을 더하면 지금까지 69만 원입니다. 돈이 떨어져서 친구들이랑 놀 수가 없다고요? 아까 30만 원 책정해 드렸잖아요. 30만 원 안에서 해결하세요. 그 달은 거기까지만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30만 원이 충전되는 다음 달로 약속을 미루세요.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돈이 모자란다? 앞에서 말한 거를 잘 보면 아낄 수 있는 구멍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5만 원으로 책정했는데요. 핸드폰을 만약 자급제로 바꾸고 만 원짜리 알뜰폰을 쓰시면 한 달에 4만 원이 세이브 됩니다. 교통비도 넉넉하게 12만 원을 책정했는데요. 정기권을 사시면 돈이 세이브 됩니다. 곧 서울의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 6만 5천 원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혜택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돈은 귀차니즘과 바꿀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알뜰폰 요금제 알아보는 것도 귀찮고 이벤트 끝날 때마다 요금제 바꾸는 것도 귀찮고 근데 이 귀차니즘을 이겨내면 월 4만 원이라는 돈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4만 원?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귀차니즘을 정당화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4만 원이면요. 아까 책정한 점심식 때 4일치예요. 만약 신용카드가 2장 이상이다라고 하시면 하나는 당장 없애세요. 신용카드는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어차피 한 달에 60만 원 이상 쓰고 A카드랑 B카드랑 혜택이 달라요. 왜 없애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 핸드폰 어플을 키셔서 지난달 이용 내역서를 한번 보세요. 지금 빨리 어플 키세요. 정말로 본인이 계획했던 금액만 딱 썼나요? 만약에 월 이용료 30만 원 이상인 카드라면 딱 30만 원만 쓰셨나요? 만약에 원래 계획하신 대로만 정확히 쓰신 분들은 2개 갖고 있으셔도 돼요. 왜냐면 스스로 절제와 통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계획하는 금액보다 만 원이라도 더 썼다? 그럼 당장 하나 없애세요. 신용카드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소비를 부추기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한계는 꼭 있어야 돼요. 왜냐면 신용점수를 올려야 되니까. 예전에 제가 신용카드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체크카드만 썼는데 대출을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뭐 체크카드를 아무리 잘 쓰고 해도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등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용돈카드 말고 핸드폰 공과금 식비 같은 거를 신용카드로 쓰세요.
만약에 용돈으로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무조건 30만 원보다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이제 1년짜리 적금을 드세요. 지금 잘 찾아보면 요즘 연 6% 이상 주는 적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적금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한도 금액을 보셔야 돼요. 보통 막 8% 10% 주는 거는 한도가 월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적은 액수로 정해져 있거든요. 말고 그 자유적금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넣을 수 있는 적금 통장을 찾으세요. 이렇게 찾아보고 서칭하는 것도 다 재테크의 일환입니다. 본인이 넣을 상품을 자기가 찾아봐야지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아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5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70% 저금하면 175만 원 저금 가능하다고 했었죠? 1년이면 얼마예요? 2,100만 원입니다. 1년만 빡세게 모아도 벌써 목표 금액인 3천만 원에 3분의 2 이상 채운 거예요. 1년 만기하면 2,100만 원은 따로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다시 또 1년짜리 적금을 드세요. 2,100만 원을 모았으니까 약간 나 자신에게 상을 줘도 되지 않을까 싶겠죠? 줘도 돼요. 줘도 되는데 이제 100만 원을 넘게는 주지 마세요. 돈 쓰려고 모은 거 아니니까. 만약에 60%만 적금을 한다고 쳐도 1년은 1,800만 원이고요. 2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너무 쉽죠? 만약에 본인의 월급이 이거보다 많다. 그럼 모을 수 있는 시간은 더 빨라지죠. 이제 2년 정도 저금해서 3천만 원을 모으고 나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볼 만한 시드를 모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최소한 1년 동안 이런 소비를 통해서 절약하는 게 몸에 자연스럽게 배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뭐 1년, 1년 반 되면은 좀 해이해져가지고 이렇게 뭐 70%, 60% 목표했던 만큼 저금을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적어도 이런 행동들을 하기 전보다는 훨씬 절약하는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짠순이 소리를 듣는 거는 재테크를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제가 칭찬해드릴게요. 주변 사람들이 내 노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본인의 미래예요. 지금 뭐 주변에서 돈을 안 쓴다고 흉을 본다? 그게 과연 내 미래를 흠집낼 수 있는 일일까요? 욜로라는 단어가 사람들을 망쳐놨다고 생각하거든요. 욜로, You live only once. 이게 돈 펑펑 쓰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넌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니까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뭐 이런 얘기인데 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쓰고 살아라. 약간 이렇게 변절된 것 같아요. 이 욜로라는 단어가. 아, 물론 우리가 어린 나이에 죽을 수도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60살 전에 죽을 확률이 더 높을까요? 살 확률이 더 높을까요? 확률적으로 살 확률이 높겠죠? 노후 계획 하나도 안 하고. 근데 딱 60살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서 이제야 돈을 모을 생각인가요? 뭐 어떤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플랜 B가 없이 그냥 일단 쓰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나라에서 국민연금을 준다? 기초연금으로 살 거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 20대이실 거 아니에요? 절대 네버 에버 국민연금 못 받아요. 국민연금 기대도 하지 마시고 기초연금도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도 국가도 저희의 노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는 알아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주변에서 이렇게 돈이 안 모인다고 한탄하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는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너 이렇게 절약해야 돼, 아껴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믿는 구석에 있으니까 저렇게 쓰는 거겠지. 나나 잘 살자.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어디 믿는 구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들은 뭐 어쩌겠어요. 그냥 열심히 적응하고 아껴서 살아야지. 오히려 사회 초년생일 때가 돈 모으기는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돈이 그냥 뭐 줄줄 새요. 그러니까 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열심히 허리를 졸라 매시기를 바랍니다.